이번에 먼저 전해드릴 내용은 바로 CBS 김현정의 뉴스쇼 복귀 소식입니다. 3주 만에 김현정 씨가 돌아왔죠.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김현정 씨가 이준석과 언론 유착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나.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예상하셨다시피 어떠한 사과라든지 반성이라든지 책임을 지겠다든지 이러한 모습 전혀 없고요. 그저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보시다시피 어찌됐든 이런저런 말이 나왔는데 사과가 먼저 아니냐, 최소한 이런 구설수에 오른 걸 송구하게 생각한다 정도의 메시지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동안 뉴스쇼는 정치인이 뭔가 구설에 오르면 처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입장을 보인 거 아니냐. 근데 도대체 본인들은 어쩜 저렇게 뻔뻔한 태도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펜코의 어머니가 이때다 하고 나왔다, 준석맘이라고도 불렸죠. 그리고 최근에 김현정 씨가 이상해진 것 같다라는 반응도 있는데, 사실 많은 시민들은 몇 년 전부터 뭔가 편파적인 진행을 하면서 겉으로는 중립이라고 표방하는 게 너무 듣기 힘들다, 이런 반응들을 보였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준석과의 언론 유착 문제가 드러나면서 본격적으로 비판이 쏟아졌는데, 오히려 댓글을 삭제하고 댓글쇼라는 프로그램의 정체성마저도 그냥 멋대로 뒤집어 나가지고 결국 이게 그들의 실체구나, 이런 반응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얘기는 제대로 된 게 나오지도 않고 댓글이 삭제가 되는 것 같다, 뻔뻔하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반응들조차 지금 묻히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인터뷰로 한동훈 씨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동훈을 찬양하는 댓글들이 지금 그 유튜브 댓글에 달리고 있는데,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이 시점에 중요한 패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동훈을, 그것도 김현정 씨가 복귀하는 상황에 부른다? 이거는 의도가 명백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대체 왜 한동훈이 이 시점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편파적이다. 그래서 그냥 한동훈을 부르는데 니들이 뭐가 이걸 가지고 계속 꼬투리 잡는 거냐? 응? 뭐가 문제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차라리 대놓고 얘기라도 하면 그냥 안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겉으로는 여야 사이에서 중립을 표방한다, 자꾸 이런 얘기를 그냥 하지 말라니까요. 현 시점에 한동훈이 저렇게 나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동훈 씨한테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특히 한동훈 씨에 대해서는 이거나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또 거짓말했냐고. 이 거짓말 논란이 뭐냐면, 한마디로 한동훈 면전에서 예전에 사인을 받았던 대학생이 사인 받았던 걸 찢어버린 겁니다. 한동훈은 배신자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에 받았던 사인을 들고 와서 면전에서 그냥 찢어버린 거예요. 너 한동훈 따위 내 사인 필요도 없다, 이러면서 찢어버린 건데, 이후로 한동훈 측의 입장이 뭐였습니까? 한동훈하고 잘 대화했어. 닭갈비 먹으면서 오해도 풀었고 다시 사인 받고 돌아갔어. 이게 이제 한동훈 측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그래 오해가 있었고 짜증도 나고 이런 걸 또 한동훈의 통큰 리더십으로 잘 풀어줬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당사자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냐, 그러면서 다시 갤러리에 글을 올린 겁니다. 겸상 못했고 오해 못 풀었다, 이게 이제 그 대학생의 입장인데요. 한마디로 왜 그러면 사인을 찢었냐? 아니 한동훈은 어떻게 윤석열 탄핵에 찬성을 하냐? 그러니까 이 민주진영 시민도 아닙니다.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니까 한동훈은 배신자다, 그래가지고 사인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 한동훈 측의 거짓말까지 지금 또 드러난 거죠. 그래서 한동훈하고 대화하면서 오해 푼 적 없다. 그래서 우재준 의원이 그냥 그 사람하고 다른 테이블에서 얘기를 한 게 단데, 아니 그 우재준이 요청을 해가지고 얼떨결에 그냥 또 사인을 받고 사진 찍은 게 단데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라고 해가지고 새로 받은 사인도 찢어버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진 사인 사진이 또 올라온 겁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야, 한동훈이 저런 식으로 또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뻔히 대학생 이 당사자가 글을 올렸는데 당연히 이에 대해서 한동훈한테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여태까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해온 거냐? 노골적으로 거짓말한 게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대학생 관련해서만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그동안 겉으로 언플 그렇게 열심히 해대면서 거짓말했던 사례가 지금 한둘이 아닐 거라는 건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동훈의 국힘당 내 입지조차 뭐 들을 가치도 없고 그냥 완전히 지금 처참한 상황인데 뭐하러 지금 CBS에서는 한동훈을 부르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배현진 씨가 윤석열 석방 잘 됐다면서 계속 여기저기 막 줄타기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정작 돌아온 반응은 뭐냐? 배알도 없고 염치는 더 없는 한동훈 패거리들이다. 한동훈한테나 가서 위로해줘라. 이게 국힘당 내 지지자들이 배현진 씨한테 쏟아낸 반응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배현진이 배신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도 그럴 것이 도대체 얼마나 저렇게 라인을 바꿔 탔으면 저 국힘 내에서도 엄청난 그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거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홍준표로 인해서 이제 그 국힘당에 들어왔고 그래서 홍준표 측근으로 쭉 활동하다가 여긴 안 된다 싶으니까 바로 친윤석열계로 갈아타고 그러다가 또 여기 이제 망할 것 같네. 그러니까 또 친한동훈계로 갈아타고 여기저기 맨날 갈아타고 그러니까 국힘당 내에서도 아니 양 진영에서 멸시당하는 정치인 중 한 명으로 등극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여야를 떠나서 다 그 싫어하는 그런 대표적인 정치인이 있죠. 바로 누굽니까? 이준석 씨죠. 그래서 이제 배현진 씨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여자 이준석이었어요. 이준석이든 배현진이든 둘이 똑같다. 이런 얘기가 이제 왜 나오는지 다들 아실 텐데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뭡니까? 이준석은 이걸 두고 여야가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겠냐? 오히려 내가 그만큼 합리적이라는 거다 라는 식으로 빨갛지도 않은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팩트는 뭡니까?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그냥 이준석이란 이름만 얽혀 있으면 죄다 분탕질에 싸움에 지 몸값 키우기 위한 어그로에 상대방을 죄다 지 말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들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또 정신승리 한답시고 팬코 준천지들 동원해가지고 양쪽에서 욕을 먹으니까 합리적이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저기 그냥 다 미움만 받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까? 뭐 비슷한 예로 그 이준석 씨와 가까운 진중권 같은 부류도 있죠. 맨날 여기저기 막 옮겨 타고 그래서 여기저기 그냥 모두 까기를 하면서 마치 본인은 되게 합리적인 척 하지만 그런 부류의 인간은 세상을 바꾸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무튼 이런 의미에서 여러모로 보더라도 김현정 씨는 이번에도 또 노골적인 본색을 드러냈다. 지금 핵심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뉴스가 뭡니까? 이재명 대표님의 지적처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국에는 이 검찰총장 입장이라면서 오늘 방금 전에도 속보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한 거다. 탄핵 사유 안 된다. 한마디로 민주당에서도 신속하게 고발하고 사퇴 안 하면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저렇게 버티기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자기의 행동에 심취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바로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결국엔 심우정은 내랑 공범으로 빼박으로 지금 걸렸기 때문에 뭐 사실 그전에는 마약 사건 관련해서 검찰총장직을 선물로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심우정은 결코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게다가 지금 법원 이 문제도 지금 결코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윤석열을 저런 식으로 풀어줘 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럼 바보입니까? 야, 나도 곧 구속 취소 신청하겠다. 명태균 씨도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법원이 신박한 계산법을 제시하면서 이례적으로 윤석열한테 특혜를 줬는데 윤석열은 신이냐 윤석열이 왕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법조계도 지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윤석열을 위한 결정이라고는 하는데 앞으로 너도 나도 구속 취소해달라고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검찰과 사법부가 제대로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심우정, 지기현 이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쌍권, 원래는 그 쌍권도 극우 유튜버들한테 친중이라면서 엄청나게 욕먹고 있었어요. 왜?
윤석열은 이제 갈 것 같으니까 중도층 고려해야지, 우리 조기 대선 준비해야지, 이런 식으로 손절하고 있었는데 바로 윤석열 저렇게 돌아오니까 또 윤석열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풀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래서 민주당을 또 때리고 있죠. 원래는 권성동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호흡기를 붙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윤석열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곧 탄핵이 될 텐데, 그러면서 같이 윤석열하고 한 몸으로 지금 이제 대선을 치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폭탄을 지금 당장 그냥 오늘 하루하루만 버티겠다고 저렇게 끌어안은 셈이고요. 결국 권성동 처참하게 책임을 지게 될 날이 올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다가 국가 내전으로 몰아넣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파렴치한 것들하고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윤상현, 맹윤 윤상현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또 기승전 이재명 타령만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지지층의 관심을 받고 몸값을 키운 다음에 이재명 대표님하고 마치 막 대등한 위치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렇게 노리는 거지만, 이미 전광훈 덕지덕지 묻지 않았습니까? 저 윤상현이 얼마나 더 극단적으로 가는지 여기에 따라 다른 정치인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망언들을 지금 현 시점에 쏟아내는지도 계속해서 박제하고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무튼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또 헛된 꿈이 가득 차가지고 윤석열과 한덕수가 복귀하면은 국정보안책을 준비하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쏟아내고 있고요. 이에 맞장구 치면서 조선일보도 뭐 야당이 29차례 줄탄핵을 해가지고 세금 4억 6천만 원을 썼다, 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지금 노골적인 그 민주당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헌재를 압박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절대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진 시민들이 거리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저따위 꼬라지를 보이는 모습 자체를 참을 수가 없다, 밤에 잠이 안 온다, 이게 어떻게 나라냐, 이건 살아있는 법이 아니다, 이렇게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에 우리가 모이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온라인 공론장입니다. 저런 식으로 네이버 댓글을 점령을 했죠. 그래서 결국 저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별거 없다, 정말 한 줌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좌표 찍고 돌아다니면서 막 인신공격하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기싸움에서 전혀 밀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들이 지금 마치 모든 걸 승리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는데, 머지않아 저들이 지금 제대로 참교육 당하고 분열이 커질 상황이 올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들이 민주진영 와가지고 불행회로를 돌리고 자꾸 불안을 여기저기다가 전염시키려고 하는 거에 절대 넘어갈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씩 진실을 바로 잡고 저들을 참교육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구 선생님의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김문수 씨를 고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결국 그 김문수의 망언도 우리 입장에선 당연히 대응에 나서는 거 하나 필요하고, 동시에 보수 지지층한테도 김문수 얘기에 동의하냐라고 계속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친일 뉴라이트 세력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완전히 장악하겠다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국힘 내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파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문수 발언을 얼마나 많은 국힘 정치인들이 동의하는지 이것 또한 계속 물어야 되고요. 결국 이런 식으로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헌재 자유 게시판에 또 글을 남기는 거, 우리 유권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전하는 거. 저들이 헌재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신상 털고 좌표 찍고 가족 협박하고 이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기싸움을 통해서 헌재를 조금이라도 흔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진실의 무기로 싸울 수가 없으니,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건 명백하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이 대세를 바꿔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고지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헌재 자유 게시판에 210만 건 정도의 글이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하루 사이에 벌써 245만 건이나 돼 있습니다. 수십만 개의 글이 지금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오늘 안에 250만도 넘기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탄핵 전에 300만도 넘길 겁니다. 그만큼 지금 여기가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물론 자세하게 이거 글을 쓴다고 하나하나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윤석열 탄핵을 인용해달라는 그러한 민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압도적인지를 제대로 보여줄 때다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